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맥의 경혈 중에서 상복부에 위치한 경혈들의 치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에서 상복부 경혈을 치열하는 방법도 하복부에 있는 경혈을 치열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특정 표지물과 표지물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정해진 골도법에 의거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해진 골도법에 의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촌인데 그 중에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골도를 따져가면서 촌수를 정해서 혈의를 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걸혈인데요. 네, 신걸혈은 혈 이름이 이제 신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치는 배꼽 중앙입니다. 네, 여러분 배꼽 없는 사람 없죠? 네, 근데 이 배꼽이 왜 생겼는지도 다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출산은 엄마가 했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 딱 나왔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 엄마가 나한테 주는 영양분 내가 뭘로 받았습니까? 탯줄로 받았죠. 그러면 분만할 때 어머니가 나를 자궁 밖으로 밀어낼 때 엄마가 나한테 영양분을 전해주던 이 탯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가위로 자르죠. 자르고 나면 이 잘라진 탯줄 어떻게 할까요? 소독을 하고 나서 자연히 퇴화가 되면서 그것이 퇴화된 흔적이 뭐가 됩니까? 배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던 이 탯줄이 퇴화되는 흔적, 그것이 배꼽인데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의 흔적이 그 자국이 배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국이지 뭐 점난 거하고 똑같지. 아닙니다. 어떤 자국이라고요? 선천의 기운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선천인데 이미 나는 태어났는데 후천의 세계인데 끝이지 뭐. 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천지기가 모여 있는 배꼽에서 무엇이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부모님의 은혜는 배꼽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배꼽에 모여있는 선천지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걸혈에는 침을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인체에 있는 361개의 경혈 중에서 실제로 금침하는 혈이 크게 많지 않은데요. 그 몇 가지 안 되는 금침혈 중에 하나가 바로 신걸혈입니다. 자, 그러면 경혈은 존재하는데 침을 놓지 말라고요? 그러면 뭐 하려고 있겠어요? 여기 왜 있지? 신걸은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침 이외의 다른 자극을 하기 위해서 신걸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걸혈 같으면 침 외에 다른 자극을 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극 방법이 뭐가요? 뜸이 있죠. 여러분 쑥을 말아가지고 피부 위에 올려놓고 그 쑥 위에 불을 붙여서 쑥이 탐과 동시에 열 자극과 함께 쑥이 가지고 있는 약효를 추가를 해서 쑥의 효과에 열 자극 효과가 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그게 뜸 치료인데요. 인체에 있는 경혈 중에서 뜸 치료 전용으로 존재하는 경혈 중에 대표적인 혈이 바로 신걸입니다. 자, 그래서 신걸혈 배꼽의 한가운데다가 뭘 한다고요? 뜸을 뜹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접구라고 해가지고 쑥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쑥과 피부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도록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간접구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쑥을 말아가지고 바로 피부 위에 올려놓고 뜸을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신걸혈을 보면 여러분 다 배꼽이 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피부 표면에서 배꼽이 움푹 들어가 있죠. 네,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걸혈처럼 피부 표면에서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뜸을 뜰 때는 그냥 쑥을 올려놓고 뜸을 뜨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쑥과 피부 사이에 특별한 한약재, 본초를 중간 매질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쑥과 피부 사이에 간격이 있다, 쑥과 피부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사이 격자를 써서 격구라고 합니다. 뜸 뜨는 경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격구 방법을 사용하는 혈이 신거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쑥과 피부 사이에 어떤 한약재를 끼워 넣느냐, 이거는 뭘 가지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인가? 비뇨기계 환자일까? 생식기 환자일까? 아니면 소화기계 환자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왔는 사람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어딘가 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강을 끼우기도 하고요. 그러면 격강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 소금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배꼽에 움푹 들어간 함몰 부위에 뭘 넣는다고요? 소금을 채웁니다. 그러면 소금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쑥을 올려놓고 뜸을 뜨면 이 뜸의 효과와 무엇의 효과? 그렇죠. 소금의 효과가 콤비네이션이 되겠죠. 소금을 우리가 쑥뜸을 뜰 때 소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소금의 기운, 소금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에서 왔죠. 알칼리성이죠. 짠맛의 대표적인 물질 아닙니까? 바다에서 온 짠맛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연물은 삼음삼양, 육경 중에서 소음, 군화, 이 족소음 신경, 특히 이 신경을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기능, 이 소음경의 기능이 아주 약한 사람들한테 이 소음경 기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격염구를 잘 쓰는데요. 특히 족소음 신경의 기능이 약하면 비뇨기 질환이나 생식기 질환이 오기가 쉽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난임 같은 거. 그렇죠? 하초가 양기가 차가워지면 남자 같으면은 정자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뇨기 생식기 질환이 올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으면은 배란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난자 생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도 이 수정란이 제대로 착상이 안 돼서 걸핏하면 유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소금을 채워놓고 뜸을 뜹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생강을 채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생강은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뱃속이 차갑고 뭘 잘못 먹으면 배에서 막 꾸르륵 쪼로쪼로 소리가 나는 사람 뭡니까? 나 뱃속이 차가워요. 위와 장이 추워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강을 깔아놓고 그 위에 쑥을 뜹니다. 이런 식으로 격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혈이 신골혈이 되겠습니다. 배꼽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다음은 인맥의 9번째 경혈 수분혈입니다. 수분혈은 이제 배꼽 위로 1촌의 거리를 두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복부에서는 골도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배꼽에서부터 기준점이 흉골체의 하현. 자, 흉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비뼈와 갈비뼈가 만나는 이 가운데 정중선상에서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흉부 한가운데에 있는 흉골, 스터눔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에서 갈비뼈들이 다 만나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갈비뼈는 앞에 와서 다 만나죠. 11번, 12번은 중간에 끝나줍니다. 이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누골 이렇게 말을 하죠. 1번부터 10번까지 갈비뼈들이 여기 가운데 와서 흉골에 모이는데 이 갈비뼈가 모이는 흉골 이 부위를 보면 이 흉골이 크게 흉골병 그리고 흉골체 바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역삼각형 모양의 그 돌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상돌기라고 부르는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골 바디 밑에 있는 이 프로세스 돌기가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튀어나와 있고요. 그러면 만져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요. 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만져지겠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몸에 이게 있다고 배웠는데 만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살 속으로 들어갔어요. 체내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만져지죠. 그래서 골도를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은 흉골체와 검상돌기가 만나는 경계선, 이 칼 몸통 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칼 몸통 결합, 흉골체의 바디의 아래쪽 끝, 여기를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칼 몸통 결합과 신골까지의 골도를 우리가 상복부에서 8촌의 골도로 잡습니다. 8촌. 그러면 수분혈 같으면 배꼽에서부터 위쪽으로 흉부를 향해서 1촌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이 4촌이고요. 또 2등분을 하면 2촌이 되고요. 이것을 다시 2등분을 하면 1촌이 되겠죠. 네, 여기가 수분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혈을 치열했습니다. 다음은 하완혈입니다. 네, 하완혈은 배꼽에서부터 위쪽으로 2촌 떨어져 있는 혈인데요. 여기서 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밥통, 우리말로 하면 밥통이죠. 네, 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입에서 잘게 부순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에 들어가죠. 자, 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흉골체 하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명치 부위, 그리고 배꼽의 사이, 여기에 위가 있죠. 그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연동운동을 하면서 이 음식을 부술 건데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일정 부분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중에 아래쪽, 바닥 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하완이 되겠습니다. 하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배꼽에서부터 위쪽, 명치 쪽으로 2촌입니다. 그러면 골도가 여기 명치에서부터 흉골체 하연부터 배꼽까지 8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8촌 중에 2촌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하완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완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다음은 걸리혈입니다. 인맥의 11번째 걸리혈인데요. 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울 건자죠. 건설, 뭐 하는 겁니까? 뭔가 만들고 짓고 세우는 거죠. 리는 뭐겠습니까? 마을 리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는 속 리자입니다. 뱃속을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촌씩 1촌씩 올라가면서 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위에서 뭔가를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 있던 1촌 아래에 있는 혈이 하완혈인데 그러면 하완혈 바로 위에 있는 혈이 걸리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위의 상부겠습니까? 하부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위의 하부죠. 그러면 이쪽에서 위의 하부 같으면 식도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소장, 십이지장이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소장이 더 가깝죠. 위의 전체적인 부위 중에서 아랫배에 해당하는데 소장과 가깝습니다. 여기는 지용성 소화기보다는 수용성 소화기 영역에 가까운 부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쪽 부위가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더 취약한 사람, 음식을 먹으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음식의 적체로 인해서 무슨 산타 할아버지 생물 보따리 같이 위가 쫙 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하수, 위무력, 위확장. 자, 이런 식으로 음식의 적체가 위 아래쪽에 쫙 퍼지는 사람들. 보통 먹기만 하고 안 찌는 질 나쁜 돼지들. 우리가 그걸 이제 시크도프라고 말을 하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라는 말도 쓰죠. 밥 먹고 나면 기운이 없어요. 노곤해집니다.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일단 한숨 자야 되겠어. 너 알아서 하세요. 난 잘게. 이런 사람들 음식의 적체로 인해서 이 가운데 중초에서 식적으로 인해서 기혈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청기를 뽑아서 맑은 기운을, 영양분을, 에너지를 뇌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상복부에 있는 위의 바깥쪽에 있는 그 근육 중에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상복부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복직근이 굳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위쪽에 더 굳어 있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더 굳어 있는지를 감별을 합니다. 그런데 걸리혈이 위치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복직근의 경직이 더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금방 제가 질 나쁜 돼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먹을 때는 건너뛰다가 먹을 때 끝까지 먹습니다. 줄기차게. 그리고 나면 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멈춰있는 위의 기능, 팽창되어 있는 위의 상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혈이 걸리혈입니다. 그럼 걸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맥의 12번째 경혈인 중환혈입니다. 제가 완자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이라고 하는 것은 위, 스토머크, 위 자체를 말하고요. 아까 제가 하완을 할 때 여기는 위의 아래쪽, 바닥 쪽에 해당하는 부위다. 그래서 하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눈치채셨겠죠. 중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위의 중간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간혈의 위치는 걸리에서 1촌을 더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배꼽에서부터 명치 쪽으로 4촌을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배꼽과 명치까지의 골도가 8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간혈은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혈이 바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인데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가 항상 앞으로 이렇게 꼬부라져요. 꾸부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자세가 배가 앞으로 접히다 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등 좀 펴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복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식스팩 생기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중안 부위에 뭐가 있어요? 가로로 생긴 주름이 있는 사람들. 뭡니까? 여기서 인체에서 어느 부위에 주름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수시로 접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안 부위가 복부가 왜 자꾸 이렇게 가로 무늬로 주름이 있겠어요? 이 사람 배가 자꾸 접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자세가 꾸부정해지기 쉬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가 중안이로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간편치열로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골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네, 중안혈을 추혈했습니다. 다음은 인맥의 13번째 경혈 상완혈입니다. 네, 눈치채셨겠죠? 여기는 위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식도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네, 위하고 식도의 경계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완혈은 중안에서 1촌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을 지나갔으니까 식도에 가까워진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상완혈을 추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맥의 14번째 경혈인 거궐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주의를 또 당부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뭐냐 하면 이제 거궐혈은 상완혈에서 또 1촌을 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위쪽으로 6촌이죠. 이 흉골체 하연, 명치로부터 2촌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서 위하고 식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도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식도도 중요한 장기지만 식도 못지않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식도보다 더 중요한 장기가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거골이 누구의 복모혈이죠? 그렇죠. 심장의 복모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심장 근처까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배꼽에서부터 위쪽, 명치 쪽으로 6촌, 명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4분의 1 지점인데요. 거골혈이 심장의 복모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장 쪽으로 깊이 찌르면 심장 찌른다 이 말이죠. 바로 근처에 심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이 원래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골혈을 치료를 할 때 자침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심장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침을 놓을 때 자침 방향을 왼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을 찌를 수 있겠죠. 특히 심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장이 부어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갈비뼈를 넘어서 거골혈 근처까지 이렇게 심장이 커져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침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원래 오장의 복모혈은 장을 찌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침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신에 이 혈을 꼭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뭘 주의하면 됩니까? 그렇죠.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자침 방향을 주의해서 한다면 괜찮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향해서 향하사자를 하는 것이 거골혈의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인맥의 15번째 경혈인 구미혈입니다. 구미는 거골에서부터 명치 쪽으로 1촌을 더 올라갔죠. 그러면 명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촌이 됩니다. 그 말은 거의 명치 근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거골에서 했던 것처럼 구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주의해야 될까요? 심장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간혹 이 검상돌기 칼이 만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은 칼이 만져지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칼의 아래쪽 끝, 검상돌기의
아래쪽 끝이 국미혈이 됩니다. 너도 만져지네. 네, 심장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향하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맥의 경혈 중에서 상복부에 있는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